자, 취득세, 주택수 제외라고 언론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정부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뭐 조심하십시오. 뭐 생각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하는데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이게 뒤통수 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봅시다. 바로 이거였죠. 3월 19일 날 행안부에서 보도자료 발표해서 이거 제가 라이브로 했었죠. 라이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취득세 주택수 제외되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잘못 이해해가지고 취득세 중과도 좀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제가 틀렸어요. 자, 소형 신축, 소형 구축, 그리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을 취득을 하면 그때 취득세율을 결정하는 거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나온다. 그리고 소형 신축, 구축,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자체가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은 그 부분이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편집했는데 그냥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마 실무 분들이 좀 보시는 그런 운영 요령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함정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함정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함정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당 주택의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이 26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해당 주택의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형 신축 같은 110 대책 부동산 주택을 이걸 사면은 취득세 주택세에서 제외를 하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결정이 되는데 단 그 취득세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을 26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보도자료만 보고 우리가 이걸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세법 시행령 여기에 이제 있거든요. 조문 이게 26조 4일 거야.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내용, 즉 주택수 제외하는 거는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26년 12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면 그날 이유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연장 여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서 추후 재검토하겠다. 그때 가서 보겠다 이거죠. 이 말이 정말 짜증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취득세 주택수인데 그 앞에 1월 달에 나왔던 종부세 주택수 그리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는 그냥 제외한다고만 돼 있지 언제까지 한다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취득세만 유독 이런 한시적인 요건을 뒀다. 그러면 이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좀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기분 나쁜 거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22년, 23년 그때 정부가 약속했었던 취득세율 최고세율 50% 인하, 즉 12%는 6%, 8%는 4% 내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하겠다는 건가 이제?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최고세율 50%로 내린다는 정책을 약속해서 한다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런 제목을 썼다. 여기 부칙을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유효기간 28조에 4 맞죠? 그래서 여기 취득세 주택수 할 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6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그래서 뭐 저게 어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저의 그 유료 컨텐츠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는 영광스럽게도 여러분들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제가 좀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져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보세요. 자, 파란색 주택 1번하고 2번이 있다. 근데 2번은 분양권인데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취득세만 보는 거예요. 종부세하고 양도세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취득세에서는 주택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요 날짜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저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저때 이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3번 주택을 취득하는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샀다고 합시다. 중공업 미분양. 110 대책에 나왔던.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는 6억 이하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고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니까 당연히 현재는 비조정이죠. 자, 그러면 원래 이번에 나왔던 요 대책이 없다면 취득세율 몇 프로예요? 세 번째 주택이니까 8% 돼야 되죠.
세 번째 비조정이니까 8%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주택수를 빼요. 그리고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수를 가지고 취득세가 결정이 된다. 그럼 종전에 몇 개가 있어요? 두 개죠. 두 개니까 얘는 두 번째 주택. 그런데 어디예요? 비조정. 그러니까 몇 프로? 1에서 3%. 그런데 6억 이하죠. 그러면 1%.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은 계산식. 9억 초과는 3%. 자, 여기까지만 하면 정부가 이렇게 땅덩거릴 수 있는 거죠. 야, 너희 원래 6억 4번째 주택이니까 8%야. 그럼 86에 48, 4,800 아니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서 1%로 됐으니까 7% 차익, 즉 6에서 7%니까 4,200만 원 세이브 되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4,200만 원 절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럴싸해. 근데 뭐라고요? 26년까지만 빼줘요. 26년까지만 얘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하고 2번 있습니다. 근데 3번을 110 대책주택. 아까 요 녀석 같은 녀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4번을 사요. 얘가 비조정이에요. 자,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요? 주택수가 4개니까 12% 취득세를 곧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얘가 빠지잖아요. 취득세 주택수 할 때. 그러니까 종전기준 주택수로 하니까 얘가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취득하니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8%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12%가 돼야 되는데 8%를 맞아서 4%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수 빠지는 게 12월 26년까지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앞에 내용하고 똑같아. 그런데 26년 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안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취득세 주택수 빼는 거 이제 연장하지 맙시다. 이래버린 거야.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자, 그럼 얘가 주택수 들어가 안 들어가? 취득세 할 때 들어가죠. 그럼 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리고 27년도, 26년 그 기간 끝난 다음에 네 번째를 사는 거죠. 그럼 얘 몇 프로예요? 그냥 무조건 12%예요. 네 번째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말한 두 가지 있죠. 이 녀석이 26년 12월 30일까지만 주택수를 빼줄 것 같다. 이거 첫째가 함정이고, 두 번째는 뭐야, 작년에 최고세를 50% 깎아가지고 12%, 6%, 8%, 4%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약간 싹 입 닫고 없어진 그런 꼴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분노가 생기는 거죠. 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잘 봐요. 더 복잡한 게 있어. 우리는 지금까지 소형 신축, 소형 구축,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에서 취득세만 따져봤습니다. 취득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득세만 따지나요? 종부세 있죠. 양도세 중과 있죠. 양도세 비과세 있죠. 이거 다 따져봐야 되거든. 그럼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소형 신축, 취득세 주택수 할 때는 주택수 빠집니다. 일단 26년 12월 30일까지라고 합시다. 소형 구축 어떻게 돼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 임대주택 등록하는 게 필수예요. 주임사를 해야 돼. 주임사를.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얘 10년 해야 되잖아. 10년 해야 되는데 26년 12월 30일까지만 한다면서요. 그럼 남은 7년 어떻게 할 건데? 이제 피눈물 흘릴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방 중공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 주택수 빠지는데 26년 12월 30일까지 한시 운영이고 그때 가봐야지 또 연장될지는 모른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고요. 종부세는요. 종부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소형 신축, 소형 구축, 지방 중공 미분양 다 빠집니다. 다만 소형 구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주임사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뭐냐면 종부세 중과대상 주택수 빼는 거지 주임사처럼 아예 빼버려가지고 종부세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부세 과표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부세 중과만 내가 피해주겠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약간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양도세 중과 볼까요?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비조정이고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이 소형 신축, 구축, 지방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양도세 주택수에서 뺀다는 말은 양도세 중과 대상 판단할 때 주택수 뺀다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다 비조정이잖아요. 양도할 때. 그러면 내가 저 소형 신축, 구축,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샀는데 5년 후에 판다. 근데 5년 후에 해당 지역이 조정으로 바뀐다. 그러면 내가 양도세 중과가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산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내가 다시 조정으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래, 주택수 빠지니까 내가 똘똘이 하나 갖고 있고 소형 신축 10개 사면 소형 신축이 다 빠지니까 나는 똘똘이 하나가 비과세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는 소형, 신축, 구축, 지방, 중공, 미분양 판단 다 들어갑니다, 이거. 양도세, 비과세 판단하는 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4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 167조의 3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빠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여러분들 생각하고 완전 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소형, 신축, 구축,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사기 전에 한 번, 취득세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팔기 전에 한 번, 비과세 때문에. 반드시 두 번 체크해야 된다. 그냥 생각 없이 괜찮아요? 주택수 빠져요? 오케이 하고 사버리면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드느라고 좀 나름 신경을 썼어요. 어떻게 신경 좀 쓴 것 같아요? 응? 제가 매주 1회 이렇게 발행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발행을 하는데 제가 수요일에는 다른 약속을 거의 안 잡아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오후 한 2시, 3시까지 이거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는 현재 구독자 수 1위고요. 원래 부동산 전체 1위였었는데 이제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좀 밀렸고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다만 감사한 거는 이제 미래에셋증권 VIP 분들에게도 이제 이미 네이버 프리미엄에 있는 주식이라든지 해외 주식 이런 것들 이렇게 제공이 됐는데 이번에 부동산 파트도 제공되면서 감사하게도 제 채널 컨텐츠도 제공이 되게 돼 있었어요. 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저는 그냥 진짜 제 칼럼 그냥 하나 여기서 쓰고 기존에 있었던 거 해도 충분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텍스트가 편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텍스트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니까 이거 저도 생각도 못 했거든요. 26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이거 진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도 참 속이 타는데 작년 우리가 23년 2월에 원래 법 개정을 하기로 약속했었던 취득세 중과세율 50% 인하가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서 더 가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서 좀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제 주변에 그 세무사님들 계시면은 최대한 제가 안테나를 좀 돌려봐서 어떻게 뭐 작년에 약속한 거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끝나고 잠깐 제가 현장 질문 받도록 하고요. 라이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월 주 초에 저희 커뮤니티 통해서 라이브 언제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